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78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81일차고요. 오늘 224페이지예요. 성공은 당신 것. 성공은 우리 것이고 224페이지에 위에서 8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변화를 검토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 짧은 게 아니라 길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길게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변화를 검토하고, 즉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변화를 대가를 치르게 될까,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읽어볼게요. 단면만 보면 인간의 품위를 훼손해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당장은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삶에서 겪을 장기 변화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엄청난 손상에 충격을 받고 아연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정복하려면 그것과 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것을 정복하려면 성장해서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해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식 성장해야 되는데 단면만 보고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어떤 측면이 삶에 적대적이거나 미숙하거나 깊이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면 그 측면에는 사실 자만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사랑이나 호의가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하거나 개혁가가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해결책은 성숙하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 측면에서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나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해결책에서 성숙하고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자각이 보다 커지면 오리사냥에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커지면 이 뭔가 오리사냥,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매력을 더 못 느낀다는 거죠. 내가 자꾸 생각이 확장이 돼야 돼요. 생각이 확장이 되려면 어쨌든 지금은 나보다 의식이 다른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먼저 성공한 분들이 계시면 그들의 방향, 말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 먼저 우선적인 거는. 왜냐면 내 생각은 근원적인 내 신념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경험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방향을 잡는데. 그래서 성숙하고 지혜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의식과 자각이 이게 뭔가 커지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차원이. 그래서 스키트 사격으로 바꿉니다. 또한 V자 대형으로 하늘을 날며 꾀꾀거리는 새들은 내년에도 살아남아 새끼를 키우려고 애써 남쪽으로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람쥐 사냥철 이야기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작은 동네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어디 갔습니까? 오늘부터 다람쥐 사냥철입니다. 저는 다람쥐 사냥철에 대해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하니 힘자랑하기 좋아하는 근육질 남자들이 죽일 거리가 바닥난 모양이었습니다. 근육질에 힘이 센 사람들이 죽일 거리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에 그들은 곰, 퓨마, 사슴, 들소, 양, 멧돼지, 고슴도치, 비버, 여우, 야생마, 백조, 오리, 비둘기 등 움직이는 것이라면 죄다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람쥐만 남은 것입니다. 저는 고성능 라이플총이나 산탄총이 다람쥐에게 발휘할 위력을 생각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괴하기 이를 데 없는 상상이 기분 나쁜 농담처럼 저를 엄습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조그만 다람쥐가 나뭇가지에 앉아
그 작은 앞발로 도토리를 붙잡고 오들오들 깨물어 먹고 있는데 이윽고 마초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그는 아마도 어떤 신경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그 신경증이 저기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조그만 털뭉치를 총으로 쏴서 터뜨려 버리라고 그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수리, 매, 물수리, 울어대는 백조, 라쿤을 다 죽이고 이제 조그만 다람쥐를 학살하는 일만 남은 것일까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다람쥐들을 모조리 싸 죽이는 게임이 이젠 게임들처럼 끝나고 나면 아마 곧이어 얼룩 다람쥐 사냥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조그만 털 뭉치들이 그런 고성능 라이플 총에 맞으면 피 범벅 말고 남을 것이 있을까요? 집에 가져가서 서재 벽을 장식할 전리품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벽에 붙여놓은 다람쥐 머리가 상상이 됩니까? 붙여놓고 이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거 몬테나주에서 싸 죽인 거야. 거기 달아놓으니까 한동안 뿌듯하더라고. 사람들이 사냥을 좋아한다고 해도 문제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뭐가 사냥할 만한지 알고 한다면 말입니다. 야외에는 산호뱀과 방울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도는 해마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코브라로 가득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온갖 정갈도 있습니다. 블랙 맘바라는 아프리카 독사도 있고 블랙 위도우리는 독거미도 있습니다. 도시는 쥐로 가득하고 쥐에는 전염병을 옮기는 벼룩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앞에서 말한 사냥꾼 중 한 명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쓰러져 있는 나무나 바위를 들추고 정갈을 잡으면 어때요? 그는 겁이나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갈을 죽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람쥐를 죽이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지만 그것이 대단한 용기일 턱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를 해치는 거, 그죠? 그런 걸 죽이는 거면 모르는데 그거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람쥐는 도망가잖아요, 우리 보고. 근데 용기가 크게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별반 뭐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잠깐의 스릴을 위해 고의로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 치를 대가는 무엇일까요? 나의 스릴? 내가 얻고자 하는 나의 이익. 그쵸? 나의 이익인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그런 스릴을 위해서 고의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쵸? 제가 연구한 장기 사례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는 막대합니다. 막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어제도 뿌린 것, 어제 뿌린 것은 오늘, 그죠? 일어나죠? 지금. 그거는 원리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정신세계에서는 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어난 일이 어제 벌써 파장이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개인적 파워나 그러니까 대가가 그런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 그러니까 장기 사례를 봤을 때 고의로 생명을 빼앗았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대가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이제 일부러 고의로 했을 때 그들은 실 엄청난 손상을 입습니다. 엄청난 손상. 그들 가운데 진정한 개인적 파워나 흡인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개인적인 파워가 있다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약할 때 강한 척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도 사실만으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그래서 파워에 바탕한 사람들은 그들의 현존만으로 상황을 완전히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에 바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원의 어떤 사랑으로 근원에 더 가까이 가 있고, 그러니까 신념이 재맥락이 돼서 사랑으로 가까이 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진짜 근원의 그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머리는 알지만 머리가 아니라 실제의 어떤 근원의 사랑과 딱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믿어질 때는 외부에 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 자랑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잘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뭔가 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빼앗아 가면서, 그러니까 고의로 어떤 동물들도, 어린 동물들, 이런 동물들도 이제 생명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들이 그 상황의 일부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제도 부처님 말씀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살생하지 마라. 첫 번째 살생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요새 살생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걸 어떡하나. 왜 한여름보다 지금 약간 가을 있잖아요. 이럴 때 모기가 왜 이렇게 더 자주 들어오지? 모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문을 탁탁 열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저 밖에 문을, 여기가 공원이거든요. 공원이다 보니까 이제 모기랑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여기 모아놨다가 이제 이렇게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얼른 닫았다 얼른 열었다 이제 뭐 이러는데 탁 열어놓고 이제 제가 없을 때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근데 그 그래서 모기가 자꾸 들어와요. 모기가 정말 모기. 저번에 초록색 옷 입고 앉아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저기 했는데 모기 두 군데나 물렸어요. 이 반짝방 하는데 아직도 살짝 남았는데 일주일 됐나? 자꾸 모기가 이제 이렇게 파였는 걸 입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새 와서 앉아서 그냥 물더라고요. 헌혈을 했는데 이걸 그래서 그냥 계속 제가 살생하는 거가 이제 모기를 알고서 살생을 하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고 이제 하셨는데, 뭐 회 금방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 이게 나를 위해서 죽이는데 내가 물리는 거 싫어서 딱 걸리는 거예요. 딱 1번에 딱 걸리는 거. 내가 가려운 게 싫어서, 집중이 막 이렇게 가려운 게 싫어가지고 내가 피해를 보니까 내가 피해 본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래서 자꾸 무는가 봐요, 얘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반짝방 할 때도 이제 한 마리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반짝방만 안 하면 확 가서 죽일 텐데 하면서 쫓아가질 못해가지고 제가 여기 30분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못 죽이고 있는데, 어쨌든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생하지 마라. 그래서 회 같은 것도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 그러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고 자 먹지 마라 어째라 그런 거 아니라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럼 먹지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그냥 높은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걸리는 게 어쨌든 저는 모기더라고요. 모기. 나를 위해서 살생하는 모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마침 또 누가 질문하셨어요. 영덕에 계신 분인가. 죽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럼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움직이면서 제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이든 안 죽이든 그거는 뭐예요? 본인이 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부처님 말씀은 이제 그러셨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제 여러 가지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잘못된 성을 쓰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하소연하지 마라, 다 걸리죠, 뭐 다 이렇게 뭐 이간질하지 마라, 하소연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막 이런 거, 막 틈틈이 걸리는 것들이.
탐욕하지 마라.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원하지 마라. 탐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어쨌든 나를 위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내가 이득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진 않나 하는 것도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내 이득만 있을 땐 맞는 것 같아요. 내 이득이 우선이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래서 어쨌든 파워로 영향이 미쳐지는 거. 내가 진짜 근원에 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저 사람을 위한 것인가라는 근원에 이제 파워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네. 저도 뭐 더 큰 파워를 위해서는 어쨌든 제가 이제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제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 에너지에서. 근데 그 이제 흔들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신념 체계 때문에 이제 흔들림이 이제 내면에 있죠. 이렇게 파장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수업을 들으면서 자꾸 흔들리는 것을 고정시키고 흔들리는 것을 고정시키고 내가 혹시 모르고 지은 업은 혹시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진 것이나 하는 일에는 중요하지가 않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될지가 중요하고 파워는 위대함입니다. 위대함은 위상입니다. 위상은 현존입니다. 현존은 우리가 내면에 보유한 ABC에서 비롯합니다. 내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 그렇죠? ABC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사랑, 근원에 있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얻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근원에 있는 거.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에 있는 거. 그래서 ABC가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려면 그냥 ABC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사랑으로 근원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있지만 이 근원에 있는 것보다 내 신념 체계가 뚝 올라와서 이 신념, 느낌, 감정, 생각이 올라와서 생각이 막 올라오죠. 정말 다른 생각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다른 생각들이. 그죠? 다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생각들을 조합을 이제 이 생각이 왜 올라왔을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각인지, 방해되는 생각인지, 긍정적인 생각인지, 부정적인 생각인지를 알아차려야지 각성을 해서 알아차림이 있을 때 그게 내가 이게 어떻게 글도 올리는 것 같아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글을 놓아버린 방에 글을 쓸 의미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린 방이 있으면 그걸 각성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네. 아, 이게 좀 부정적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알아차리고 글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부터 놓아버려라. 생각을 좀 놓아버리다 보면 감정이 뭐가 있어요. 감정이 이런 거였네 라고 하면 아, 이게 내가 근원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부정적으로 200 이하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당연히 있죠. 부정적인 게 많이 올라와요. 뭐 200 이하가 전 세계 인구의 78%, 80% 자체가 200 이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각성하는 거. 어제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가 제가 다 꽂힌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뭐가 어떤 부분이 제일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딱 꽂힌 단어. 공경.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공경하면서 살았나? 보고 배운 게 엄마한테 엄마는 공경을 했나?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엄마가 아빠한테 밥을 끝까지 우리에게도 밥을 차려주면서 잘 챙겨주시면서 늘 그 비난하는 그 모습 때문에 비난하는 모습을 늘 봤거든요. 공경이 공경? 공경이 뭐지? 공경이 뭐지?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어제 이렇게 찾아봤어요.
공경이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게 공경이더라고요. 이제 어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공경을 했나? 그렇구나. 내가 이제 집안에서는 남편을 이제 공경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렇죠. 그 얘기도 어제 이제 그래서 남편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또 이제 오빠에 대한 공경하는 그 마음들,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위에 스폰서님에 대한 공경하는 그 마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공경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 그런 것조차 모르고 그냥 그냥 진흙탕에서 그냥 막 하다가 그래 공경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말씀을 듣는데 공경 받들어 모시는 거. 그래서 진짜 이제 진심으로 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나? 참 공경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또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공경하는 마음이 또 사라졌다가 또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그걸 해야죠. 요새 제가 요새 그 닮고 싶은 어떤 한 분, 닮고 싶은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예 생각 1초도 안 하고 예 하시는 분이 계시죠. 1초도 생각 없이 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실 거예요. 그쵸? 저분은 뭐지? 그래. 되게 그 되게 기감이 되죠. 네. 저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와야 되죠. 근데 내 신념 때문에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늘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공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청소를 하면서 계속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내면에 있는 어떤 사랑이 그렇죠. 누군가를 공경을 하면 내가 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죠. 누군가를 이제 받든다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서의 사랑과 근원에 연결되어 있다.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7단계 끝났고요. 그다음에 8단계. 타인의 훌륭한 자질에 도움되라. 타인들의 훌륭한 자질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약점에 영합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타인의 어떤 자질에 도움될 것인지 결정하고 조심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여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이끌어낸 바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타인들의 기여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이끌어낸 바와 일치하다. 사례를 들은 이미 상당수 제시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지닌 약점에 영합한다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강점이 힘이 되어주면 강해집니다. 타인이 지닌 활기에 힘이 되어주면 우리는 활발해집니다. 타인이 지닌 위대함에 힘이 되어주면 우리는 위대해집니다. 삶이 지닌 아름다움에 힘이 되어주면 우리는 아름다워집니다. 진정으로 가슴에 바탕한다면 성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충실하고 우리를 후원하고
우리가 저지른 온갖 실수를 용서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객을 왕족처럼 대하면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어느덧 상당히 왕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러니까 그 타인이 지닌 위대함에 힘이 되어주면 누가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움에 힘이 되어주면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진정으로 가슴에 바탕을 하면 성공에 대해서도 가슴에 바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실하게 후원하고, 그러니까 온갖 무슨 실수를 저질러도 진짜 가슴에 바탕을 하면은 용서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고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죠. 그래서 모든 고객을 왕족처럼 대한다면, 참 제가 진실성 있게 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머리가 막 돌아가는지.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대하고 싶어서 또 그 사람이 이 사업적인 게 아니라 뭔가 제품을 구매해서 제품이 아닌 그들의 삶에도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야, 이게 참 예전에도 이랬나?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톡을 그 전날 어떻게 톡을 하다가 고객님이 강아지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 못 살겠더라고요. 옛날 같아서 또 그럼 물어보고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또 어제 이제 또 아침에 오전에 이제 수업 듣다 생각이 나길래 톡을 보냈어요. 일단 수업 듣다 보내면 안 되지만 보냈어요. 생각나서 더 올라가려고 보냈는데 어제 이제 오전에 죽었더라고요. 강아지가. 그래가지고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이제 진료를 또 받으러 가시는데 강아지 그래도 어떡하냐고, 그러면 병원 가셔야 되는데 강아지가 병원 가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보면 된다 그러셨는데 어제 이제 강아지 죽은 걸 보고 그렇게 이제 출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같이 좋은데 하늘나라 좋은데 가게 이제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어떤 그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뭔가 진정성 있게 아이고 이분이 이럴 때도 좀 힘들겠다 하고 그런 마음도 이렇게 그게 돼줘야 되는데 자꾸 이게 있잖아요. 그 이 사업적으로만 이게 돌아가니까 참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정성 있게 그들의 삶에 같이 함께 뭔가 같이 정말 관심을 가져줄 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들의 그렇죠. 그래서 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에 그냥 관심도 갖고 어떻게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쓰고 계신지 그들 삶에 그냥 병원도 가시고 뭔가 그들에게 관심이 가져줘야 그들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내 필요할 때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자꾸 그런 이기적인 그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자꾸 이제 각성하면서 진짜 왕족처럼 할 수 있는 거, 왕족처럼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풍요로워야 왕족처럼 대할 수 있는 거. 왕과 거지가 있어요. 네, 왕은 뭐예요? 뭔가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거지는 부족하잖아요. 결핍이 아주 극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물질이라면 지금은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사람이 왕족일 것이고 마음의 결핍에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은 거지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나 주려고 하나 내가 왕족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을 왕족처럼 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풍요로울 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결핍된 거는 어릴 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놓아버리고 찾아서 재맥락하고 그래서 오늘도 나의 풍요로움 갖고 있는 것이 많이 근원에서 있는 것들이 모두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각성하시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오늘도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